더 재밌네. 아니, 여러분, 보수는요, 기본적으로 이 진보 좌파보다 우리 보수 우파는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원칙적이기 때문에 음모론을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우리 보수 우파의 원래 본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김어준 방송을 듣고 출근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 말하니까 한 달 유튜버가 저를 고소했어요. 아, 이거 진짜로? 허위 사실이라고. 근데 경찰 조사받았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 아니 그 발언한 사람이 있는데 왜 저는 발언한 사람을 해야지? 이 절대 송치 못 시킨다 무혐의라고 확신하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발언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니야. 무려 이번에 CBS 뉴스쇼에서 CBS의 아이콘인 김현정 앵커를 밀어내고 이재명 딸랑딸랑거려서 앵커가 된 박성태 전 JTBC 앵커가 맞아요. 본인이 진행하는 썰전 라이브 JTBC 뉴스 프로그램에서 맞아요. 옛날에 한동훈이 출근할 때 김어준 방송 듣고 다녔다는 거 유명한 이야기다라고 확정적으로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고소를 할 거면 나를 고소할 게 아니라 박성태를 고소해야 돼. 맞아요. 근데 하면 돼. 웃기게 그 박성태 진행자는 그 장성철 윤희석이랑 몰려다니면서 한동훈 또 되게 그렇죠. 우쭈쭈 해주거든. 왜냐하면 한동훈이 있어야 이재명과 좌파들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고소하고 이게 사실 아니다 하는 거는 쟤네 입장에서는 외통수인 거지. 자기 편을 이제 공격하는 게 되니까. 자기 편 들어주는 박성태를 찍어내는 카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방송 듣던 그 심리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들이나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저들이 만드는 음모론 자체가 그들이 스스로 하는 것들일 가능성을 이제 의심하게 되잖아요. 벌써 이제 소문이 있었던 게 한동훈의 아내에 대해서 이거 주간지였나 월간지 보도가 주간조선. 있었어요. 네, 예, 주간조선이죠. 예, 거기 보도가 있었어요. 아내가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어떤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기대된다라는 식이었지만 그 내용은 좀 과하게 이제 좀 이렇게 뭐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그 역할을 하거나 제가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하세요. 제가 진은정 전문가잖아요. 예. 대한민국 모든 방송에서 진은정이란 이름 석자를 최초로 호명하면서 단계 댓글은 범인이 진은정이다. 아니면 나 고소해라. 라고 했는데 그 잘난 김앤장 미국 변호사가 네. 2년째 고소를 못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성격에 진은정 성격에 내가 CBS 나가고 JTBC TV 인터뷰하면서 단독 인터뷰하면서 진은정이 범인이다 하니까 진행자들이 다 당황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까? 괜찮아요. 저한테 고소하라 하세요. 예. 2년째 강간무소식입니다, 여러분. 아유 어떡하냐. 그 주간조선 기사가 뭐냐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특검팀 같이 할 때 맞아요. 특검에 꽃바구니 보내기 응원을 맞습니다,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벤져스의 늘다리 이현정과 주정뱅이 신지호가 커버를 막 치던데 아내가 남편한테 꽃바구니 보내자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문제는 아내인 걸 숨기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강남맘 카푸치노라는 대형 맘카페가 있습니다. 이게 강남에 있는 맘들이 되게 들어가기 어려운 카페래요. 와. 막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산 인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나 다 들어가는 카페가 아니래. 그러니까 나 카푸치노 회원이야 약간 자부심이래 거기서는. 근데 진은정이 거기에서 커피2라는 닉네임으로 오래 활동을 했는데 이 커피2가 내가 한동훈 와이프예요. 한동훈 응원하고 특검팀 응원하러 꽃바구니 보낼게요. 보냅시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 근데 안 되죠. 예. 근데 이현정 신지호가 물타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한동훈 와이프인 걸 숨기고 숨겼어. 거기에 막 댓글 달아서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하자 해서 꽃바구니가 막 갔어. 근데 그 강남만 카푸치노 자체가 사실은 친문 성향이 약간 친민주당 성향이거든요. 아무래도 맘카페들은. 예.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조국 수사하면서 이제 그 카페 성향과 안 맞게 됐잖아요. 갈라졌죠. 예. 그러고 보니까 커피2 추적해봤더니 너 한동훈 와이프지. 진정이지가 드러난 거야. 야. 그래서 망신당하고 그 맘카페에서 쫓겨났다는 게 제가 밝힌 주장이 아니라 주간조선의 기사로 나와 있는 걸 장해찬은 활용했으니까 고소를 하려면 또 주간조선을 해야 된다. 그거 어디서 보셨을지 알 것 같아요. 아까 그 박광배 있었던 비대위 갤러리. 그러니까 우리 네티즌들 덕분에 저는 먹고 삽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저거 분명히 여사 라인인데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항상 아슬아슬한 그 경찰서 담장을 늘 걸어 다니고 우리 존경하는 서부서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또 민주당도 저를 고소 고발해서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요 이 선거법 이 지긋지긋한 재판이랑 김남국 민사 말고는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판도 한 번도 안 갔어.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소스, 방송이나 기사라는 소스가 없으면 저는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지르고 안 봐요. 네네. 왜냐? 내가 제일 먼저 고소당할 거 뻔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진은정이 그 전문가야, 진은정이. 그러니까 정말. 한동훈이 우리 진은정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러겠구나 싶어가지고 그걸 비대위 갤러리랑 막 엮으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뭔가 뒤에서 뭘 보내자.
뭐 비판 댓글 쓰자, 좌표 찍자, 뭐 이런 걸 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 그 천박함. 그런 게 있었으면 그 욕을 네. 먹었겠냐고 정권 그러니까. 내내. 예. 오히려 그게 너무 없어가지고 서러울 정도였는데. 그리고 지금 아주 좋은 포인트. 절대 고소 못한다. 진은정 얘기해도 고소를 못한다. 아주 재밌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벌써 토요일이면은 지금 1월 10일 아닙니까? 근데 작년에 한동훈이 큰 소리 친 게 있어요.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하겠다는 취지였잖아요, 사실상. 지금 저쪽 진영들은 막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까지 감감무 소식이죠. 왜 고소 안 해요? 한동훈이 직접 고소하고 직접 본인이 알려야지. 벌써 지금 뭐 대단히 뭐 많은 오류들을 잡아낸 것처럼 자기 페이스북에도 막 정리한 걸 짤을 올리고 했는데 그거 그대로 증 1호, 2호 해가지고 넣으면 되잖아요. 바로 고소하세요. 왜 고소 안 하는 거야? 왜 고소를 못 할까? 왜 고소를 못 할까?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알 것 같아요, 아마. 예. 왜 못 하는지를 다 알 것 같다.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따가 윤리위원장 얘기도 할 텐데 윤리위원장이 만일 이제 제명 같은 걸 하면 그때는 할 겁니까? 뭐 어쩔 거예요. 언제 고소하는 거야? 고소의 시점이 뭐죠? 언제 하는 거지? 문제가 딱 밝혀졌고 자기가 그거를 그렇게 강하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으면 고소를 하면서 항변을 하면 되지. 자기가 뭐라 그래요? 지금 이거 타진요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혀 사실이 아닌 걸 아예 없는 걸 만들어냈다는 취지인데 그럼 고소 안 할 이유가 없는데 한동훈이 고소를 잘 절제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요. 그 한동훈 똘마니들 중에서도 레벨이 좀 있습니다. 네, 성골, 진골, 6두품, 뭐 5두품 정도 있는데 예. 한 4두품 되는 박상수 변호사가 있어요. 4두품. 네, 여기는 4두품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유,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네, 아유, 근데 안 됐다. 이 박상수 변호사가 그 언더 73이라는 누가 보는지도 모르는 그 유튜브에 고소장 쓰는 법이라는 강의를 얼마 전에 올린대요. 막 홍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지저분한데 그 유튜버들이랑 팬들 보고 할머니들 보고 대리 고소해달라고 사실상 부추기는 거 아니냐. 아니 그게 고발 사주잖아. 그게 고발 사주잖아. 저한테 들어왔던 것도 한동훈 따라다니는 유튜버가 고발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무슨 발언으로 고발했느냐? 위가양대. 무선에 가봐 양심의 대머리. 제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거예요. 저 위가양대로 조사받았고 어깨뽕과 키높이 하고 다니는 거 외모 컴플렉스 아니냐는 발언으로 조사받았고 그리고 또 아까 뭐였냐? 뭐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 자, 이제 혐의가 다 모욕죄? 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그때 대선 경선 중이었어가지고. 세상에 이거 완전 세게 받겠다 그러면. 근데 이거 허위 사실이 아니면은 처벌 안 받는 거라서. 그냥 끝나는 거니까. 어떻게 너무 안 됐다. 이거 사실 확인이 되겠네요 이번 기회에. 아니 솔직히 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면 제가 좀 긴장했을 텐데 예. 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 전혀 긴장이 안 됐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는 고소 못하니까 더럽고 추잡한지 지 밑에 똘마니들한테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똘마니가 아예 고소장 쓰는 법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서 팬클럽과 유튜버들한테 대리 고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살다 이렇게 더러운 추잡한 정치 집단은 처음 봅니다, 진짜로. 그래서 수년 전에 한참 시끄러웠던 고발 사주라는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짓이잖아요.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예, 이 고발 사주로 한번 특검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오늘 기자가 안 좋아하려나? 뭐 이 음모론과 여러 이야기 하고 있는데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2부에 무궁무진하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행동하는 천사명 멸콩천사 빨리빨리 채워주실 거죠. 30초만 멸콩천사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재미난 2부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까먹으셨죠? 네, 까먹으시면 저가 많이 삐질 겁니다. 네, 지금 이 실시간은 토요일인데도 꽤 나오고 있는데 언제나 실시간 시청자에 비해서 좋아요가 모자라면 다시 보시는 분들이 이걸 놓칠 수 있거든요. 토요일인데 실시간 지금 15,000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막 놀랍네요. 지르고 있네요. 옆에서 모케이님. 네, 어차피 보시는 분들은 이거 녹화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네, 아닌 척 하려고 제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도 좀 속아주세요. 네? 아니, 멸콩TV가 여의도 이사 와서 어쨌든 하루에 라이브로 하나씩 이렇게 쭉
토요일 일요일도 안 쉬는데. 이 마음 자체가 참. 좀 그거 귀하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걸 꼭 녹화니 뭐니 따져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토요일에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당신한테. 아니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가 많아. 나 화가 많아. 그래. 저한테 풀고 다른 네. 데서 안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네. 속아주세요. 자, 이거는 실시간입니다. 네, 토요일 현재 제 느낌으로는 실시간 한 7,000 정도, 8,000 정도로 넘어가고 있는데 좋아요가 한 5,000개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누르시고요. 또 재미난 이야기 뭐가 있냐면 네. 우리가 윤리위원장, 윤리위원 선임도 됐고 음. 그냥 그 사이버 댓글 조작 전문가를 윤리위원장으로 앉혔잖아요. 기가 막혀요. 뭐 이분의 입장문도 저희가 지난 목요일 생방하면서 막 음. 분석을 했는데 네. 한동훈 측에서 벌써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부산의 정성국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공천 헌금성 구의원, 시의원한테 그 국회의원 후원금 받아가지고 논란이 된 분이죠. 이분 때문에 우리가 김병기 대놓고 욕하기도 좀 민망해진 상황이에요. 네. 사실은. 라디오 나와서 만약에 한동훈이 징계받으면 가처분 걸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가처분은 과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때 가처분했던 것보다 훨씬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벌써 자기들은 징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가처분 협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가처분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데 가처분 거리는 거 그냥 그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두고 보자 말만 앞세우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일단 좀 재밌는 게 자기도 자기 죄를 아니까 징계는 나올 거 뻔히 안 해요. 일단 거기에서 벌써 자백 같아요. 오히려 자백 가처분 운운하는 게. 네. 그 전에도 전례의 어떤 가처분했던 전례의 경우도 사실상 이제 문제가 명확해지고 사실 그때도 이제 윤리위의 어떤 안건이었는데 그것도 이미 다 객관적 증거에 제보까지 다 나온 상황에서 이거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오히려 뭐 쇼도 하고 아예 뭐 탈당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 뭐 비슷한 수순인 것 같아요. 저는 가처분으로 시작해서 탈당으로 끝날 것이다. 탈당으로 끝날 것이다. 아 잠깐만요. 아 탈당이 아닐 수도 있구나. 제명을 당하면 탈당할 기회가 없네? 제명을 당하면? 뭐 징계 수위가 어떨지는 저희도 예. 예상이 안 됩니다만 예. 여론 조작과 증거 인멸 그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반성하는 대신에 오히려 나한테 사과해라고 하는 네.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 행보를 보면 윤리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적 책임도 무겁지만 그렇죠. 정치적 윤리적 책임은 더 무거울 것 같거든요. 그럼요.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당연하고요. 목요일 날 이미 입장을 그렇게 내셨고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어제 이제 또 회의를 했잖아요. 네. 저는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뭐 이제 예. 당사자 소명을 듣는 절차적 공정성을 갖춰야겠지만 그렇죠. 오래 걸리진 않겠죠. 예. 그런데 어떤 징계 수위건 간에 가처분이라는 거는 당을 상대로 소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단적으로 저 솔직히 공천 취소당하고 갑자기 낙하산 들어왔을 때 가처분하라는 요청이 엄청 많았습니다. 맞아.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 때 뭐 후보 교체 파동처럼 네. 저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가처분했으면 저나 도태호 변호사가 이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는. 네네. 그런데 저는 정치적으로 제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무소속 투쟁을 했지 당을 대상으로 소송은 안 했어요. 왜? 과거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전환될 때 당한테 가처분한 걸 제가 비판했거든요. 그쵸. 어떻게 당을 대상으로 소송하느냐. 그쵸. 나는 내가 한 말 지키려고 적어도 당을 대상으로 소송은 안 했어요. 한동훈이 만약에 가처분을 건다. 징계가 뭐가 나오든 간에 그 순간 정말 그래도 마지막까지 얼마 남아있지 않고 한 줌 야 한동훈이랑도 또 힘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도 이제 정뚝떨. 그렇지. 당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거기서는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뭐 가처분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처분이 나오고 난 다음인데 절대로 처분이 한 것 같으니까 처분 땅땅땅 이거일 리가 없어요. 이분 경력을 보면 어떤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조작을 했는지까지 발표하실 것 같거든요. 사실관계가 엄청 디테일하게 나오겠죠, 당연히. 네. 만일 중징계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사실관계를 보강해가지고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한 것도 이미 사실 넘치는 건데 또 뭐 이럴 수도 있어.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한 거 사실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일반인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리젠테이션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나온 상태에서 한동훈이 아마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걸 뚫고 내가 가처분을 인용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에도 율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벌써 장동혁 대표부터가 이제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 즐비하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가처분에 어떤 방어하는 논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처분을 할까요?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이거 왜 빨리 안 하냐라는 포인트로 이 지금 어떤 한동훈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조바심을 내셨잖아요. 장동혁 대표 스타일 자체가 모든 절차를 다 챙기는 꼼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윤리위원장 11월 달에 그만뒀잖아요. 자기 스스로 사표 내고 나갔는데도 그 즉시 임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임명장을 준 날이 언제다? 여상원 임기가 정상적이었으면 끝나는 1월 7일에 바로 다음 날 임기를 시작하게 한 겁니다. 저는 이거 딱 맞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친한계들은 총선 때 한동훈 줄잡고 낙하산으로 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가처분 국면에서 얼마나 치열하고 지대한 싸움이 있었는지 뭐가 뭔지 쟁점도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러니까 정성국 의원이 라디오 나가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윤리위 징계 가처분이 아니라 징계 이후에 최고위원들 줄사태로 비대위원 전환되는 거. 그럼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면 당대표 직위가 영구히 상실되니까 이게 너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다 맞아. 해가지고 가처분이 들어갔던 건데 맞아. 1차 가처분에서는 우리가 졌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진 이유가 내용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아니었어. 뭐 윤리위 징계가 부당하다, 비대위 전환이 부당하다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당원 당규상에서 이런 절차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잖아. 이게 가처분이 우리가 진 이유였고 예.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했다가 일주일 만에 날아가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2차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그 1차에서 지적받았던 절차들을 다 갖춰요. 그 절차를 갖추니까 2차에서는 똑같은 판사 남부지법이 했는데 가처분 기각이 나버리면서 끝나요. 그러면서 정당 내부의 일에는 정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게 아니면 법원이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전례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떠들썩했던 가처분이 바로 이번에는 개혁신당에서 있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지금 이재명 밑에 가서 비서관 하잖아요. 네. 허은하 당대표 내려오게 할 때 허은하 쪽이 가처분을 걸어요. 근데 그때도 뭐 전당원 투표도 있고 했지만 절차 몇 가지가 미비하니 많이 쟁점이 있었는데 법원이 남부지법이 이 국회 일을 관장하거든요. 정당 사무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법원이 관여 안 하겠다는 게 하나의 기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처분을 걸면 정치적으로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행위지만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징계가 취소될 거라는 희망 자체가 망상이라는 걸 그러니까. 최근의 판례나 최근에 이 사건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우리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김종혁이 그때 시절을 다시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준석의 가처분을 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김종혁이 했었거든요. 그때 가처분 신청한 걸 비판했고 가처분 인용되면은 정당 운영 못 한다라고 그렇죠. 가처분 절대 인용되면 안 됐다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김종혁이다. 김종혁입니다. 네. 네. 아, 잘 지적했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꿈에서는 잠깐 딴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김종혁은 그때는 편집했습니다. 참. 예. 김종혁은 그때는 제정신이었는데 지금 왜 저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라는 음모론 바이러스가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고 나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도 뭐 아주 좋은 일이거나 다시 막 생각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제가 말도 안 되는 공천 취소 당하고 억울하게 내몰렸을 때 주변의 법조인들이 도와주겠다 가처분해라 하는데 그 가처분 이기고 지고보다 너무 어이없는 공천 취소고 낙하산 공천이어서 이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내가 했던 말이랑 걸리더라고. 내가 이준석 대표 가처분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를 제가 엄청 비난했잖아요. 그랬죠. 어떻게 당 대표였던 사람이 당한테 법적 조치할 수 있냐. 저는 그 비판과 그 제가 했던 말을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내가 또 가처분하면 이게 정치인으로서 맞나? 그래서 난 그냥 정치적으로 승부를 보겠다. 내 전 재산 걸고 승부를 본 거고 가처분을 제가 안 했어요 결국. 그러네. 근데 김종혁은 그때 본인이 아마 정진석 위원장과 함께 타고 들어온 비대위원이었을 거예요. 본인이 당 지도부 비대위원으로서 가처분은 인용되면 안 된다. 돌아올 수 없는 선을 건넌 거다. 그렇지. 가처분 인용되면 무제한 가처분 걸고 정당 운영 불가능해진다. 그런 말을 뱉었던 사람이 단지 대상이 한동훈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입을 싹 바꾸고 180도 말 바꾼 거에 대한 맞아요. 어떠한 해명이나 뭐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볍냐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중요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신을 그때그때 뒤집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인의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방금 이야기했던 내가 가처분 할 만한데도 과거의 내 발언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었다. 역시 양심의 대머리가 아니다. 양심의 머리숱이 정말 넘쳐난다. 우리 장혜찬 최고는. 네, 뭐 저는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네, 뭘 또.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네, 저보고 막 걱정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보세요. 괜찮죠? 네, 아니, 아직까지는- 양심의 대머리 얘기했다는 아직까지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양심의 대머리. 네, 아무튼 양심의 대머리. 네, 네, 알겠어요. 네. 요즘 좀 걱정하세요? 요새 걱정되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 모발도 좀 얇아지고 해서 자, 그럼 관리를 아보다트로 가세요, 바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뭐 이쪽으로 그리고 가시죠. 그러다 안 되면 또 심으면 되지 뭐. 아니,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 아 그래요? 아니, 그리고 심어도 될 것 같으면은 그 아저씨도 심었지.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직은 심을 게 많으니까. 예. 근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 저한테는 이런 게 컴플렉스가 아니거든요. 네. 갑자기 말이 바뀌었지만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외모에 열등감 가지려면 차은우처럼 안 생겼으면 다 컴플렉스 덩어리여야지 맞잖아. 아니, 나는 지금 당신의 그 유행어를 좀 한 번 더 띄워주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말이 나온 김에 그렇게까지 연결하지 가요. 그래서 나는 예. 이게 궁금한 그러니까 게 평소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셨나 보네. 아니 이게 궁금한 게 예. 제가 아니, 그 또- 댓글에 왜 또 머리숱 얘기합니까? 채팅에. 아니 이게 예? 당신이 이상한 것 같아 이거는 그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게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네네네. 설사 여기서 더 빠져도 예. 약 먹고 심으면 되지. 그렇지. 맞잖아요? 맞아. 그걸 내가 여러분한테 그냥 편하게 말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제가 살도 많이 쪘다가 살도 빼고 했지만 저는 살이 쪘을 때도 그게 컴플렉스는 아니었어요. 맞아. 아 이거 정치 주머니네. 제가 막 그러고 다니고 막 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완벽하지. 단점이 있고 음. 또 단점이 있어야 그게 인간의 매력인 거고 그럼요. 그걸 드러내면은 그거 가지고 욕하고 놀리는 사람만 바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예. 그거를 막 감추고 나는 완벽하고 나는 왕자님인데 나 용납이 안 되니까 이것도 써야 되고 여기도 착용해야 되고 키높이도 올려야 되고 하는 순간 이제 우스꽝스러운 인물이 되는 거야. 그런 걸 다 했으면 야, 내가 이 정도 멋있었으니까 나를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돼. 이러면서 사고를 가지는 건 정말 뒤틀린 사고.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말이 나온 김에 또 한동훈의 정신세계 분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예. 저는 그게 되게 컴플렉스 어떤 열등감 덩어리적인 사고에서 나온 행태라고 해요. 그 외모에 대한 집착이나 이상한 정말요. 것들이. 예, 네. 정말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그 아주 한동훈이 제게 인상을 남겼던 장면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그 기소하면서 브리핑을 하거든요. 언론 브리핑. 그때 사진을 보면 지금이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르죠. 예, 많이 다른 거예요. 네네. 이거는 그냥 뭐 지금 외모를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느낌이 좀 그렇다는 거니까. 뭐 자기 사진이면 뭐 예, 올려도 되죠. 뭐 본인이 공개적으로 활동한 거니까 이 사진을 보면 지금이랑 너무 많이 다르다. 일단 여러 가지가 다른데 인매 주변이 좀 느낌이 다르고요. 이마도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눈썹도 좀 그렇고 그리고 눈이 쌍꺼풀이 없어요. 이때 보면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쌍꺼풀이 뭐 풀렸다 생겼다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많이 달라요. 헤어스타일이 뭔가 이때까지만 해도 자연스러움을 추구했다면 언젠가부터는 최대한의 볼륨 막 이런 거를 좀 집착하는 듯한 느낌? 예. 그래서 예. 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그래서 좀 받아주세요. 예.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예. 오늘 주제는 음모론 중독인데 네네네. 근데 이 컴플렉스나 열등감이 많은 정치인들도 사회에 되게 해악을 많이 끼친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약점을 보완하려고 막 팬덤한테 막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중요한 거는 컨텐츠거든요. 네. 그리고 말의 일관성. 우리가 김종혁의 일관성 이야기하다가 그렇지. 비판한 거잖아요. 예. 바뀔 수는 있어요. 정치인 누구나 말이 입장이. 그렇죠. 근데 그 바뀌면 정치인이라면 자기가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한테 해야 돼요. 그렇죠. 나 그때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생각 바뀌었다. 제가 조국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 찾느라 고생했다. 지금 생각 바뀌었다. 그건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빠져 있으면 김종혁이나 조국이나 다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컴플렉스 이야기까지 왔는데 예. 과도한 컴플렉스나 열등감도 그게 이제 왕자병과 컴플렉스가 양면의 어떤 맞아. 그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플렉스를 가리고 인정을 못하니까 왕자병, 공주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건 정치인으로서 절대 좋은 멘탈이 아니다. 정말 그렇고 사실 이게 개인의 어떤 컴플렉스나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거리도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왜 나라에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돼요? 이 사람의 컴플렉스 때문에 받는 피해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왕자병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세계관 때문에
당내에서 어마어마한 분란이 있었고, 아니 어떻게 지금 나를 지지하지 않고 윤석열을 지지하지? 이런 마음으로 뭐 친윤계들 막 다 공격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이 당내가 결집하지 못하고 다 분리되어 버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흩어져서 탄핵도 막지 못하고 이런 나라를 넘겨주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저는 제일 화날 때가 뭐냐면, 한동훈이 이재명 정책 같은 거 가지고 비판할 때예요. 그럴 줄 몰랐냐? 아니 비리 같은 거는 그때 몰랐던 걸 지금은 알 수 있어. 근데 정책은 이럴 거 다 알았잖아요. 그거 알고 탄핵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김민수 최고가 이제 전당대회에서 딱 그 친한계들한테 딱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 토론회 때도 이야기했는데, 자 탄핵을 하면 이재명이 될 줄 몰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은 것이 아니냐. 왜 당신들은 그때 막지 않았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런 데서도 말하자면 일관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일부러 아니 자기들이 정확히 이런 거죠. 이재명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미운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무너뜨려 놓고서는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마치 자기네들이 정의로운 것처럼 비판을 한다? 자기네들이 만든 정권이에요. 실제로 그 민주당의 뭐 친명계 중에 좀 요즘 이제 여기저기 활동하는 김지호, 네네. 예, 그분이 매일신문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한동훈 이야기하면서, 한동훈은 우리 완전히 탄핵 동기죠.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탄핵이 됐겠습니까? 계엄 해제가 됐겠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서 한동훈은 우리가 왜 비판합니까? 한동훈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한동훈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적들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한동훈을 예뻐하면서도 야 어떻게 저랬는데 당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지가 그렇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하는 그런 지경인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에 대해서 아니 민주당 같았으면 이런 거 벌써 바로 날아갔다. 바로 아예 뭐 지도부 의결해가지고 바로 날려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당원들이 얘기해요. 용납을 하지 않죠. 당원 아예 용납 안 한다. 당연히 저렇게 그냥 놔두면 못 버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적들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일부러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에 대해서 저들은 지금 기함하고 있어요. 예. 네, 오늘 저희가 소소한 만담으로 편하게 시작한 토요일 특집 인터뷰 주말답게 여러분 가볍게 웃으면서 보기 좋으셨죠? 오늘 음모론 중독자 한동훈의 실체, 어떤 음모론들로 애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그리고 가처분 거리는데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른 분들도 재밌는 방송 볼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내일도요, 또 재밌는 인터뷰 있으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멸콩TV 5시 반에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예,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요, 아마 곧바로 발표가 나올 겁니다. 한동훈 징계, 물론 농담이고요. 예. 아마 빠르게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최대한 1월 이내에는 1월 여러분들 이내는 정말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일단 어제 이렇게 윤리위에서 회의를 했고, 그 회의는 굉장히 어떤 심층적인 회의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정리가 되면, 그러면 우파 진영 다 행복해질까요? 다 정리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작인 거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이 한동훈 징계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 쐐기를 제대로 받고, 그거는 여론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단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이버 포털의 뉴스 댓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에서 여론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움직여가지고 한동훈은 정말 그럴만했다라는 압도적인 여론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도 부활의 기미가 없도록 싹을 확실하게 끊어놓는 것이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일단 기본적 바탕이다. 예, 그거 꼭 갖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멸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